이것도 나중에는 가족 나들이 코스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네, 지난 3년간 지역 내 갈등을 키워왔던 창원 스타필드. 들어오나 안 들어오나 참 말도 많고 갈등도 컸었죠. 드디어 결론이 났습니다. 지난 10월 2일 창원시 공론화위원회가 찬성 결정을 내리고 며칠 뒤 허성무 창원시장이 수용 의사를 밝혔습니다. 오늘 공론화 과정 그리고 나아가야 할 방향 이야기해보죠. 첫 번째 감시 리스트, 창원 스타필드 드디어입니다. 모든 상권이 한쪽으로 몰리게 된다. 결국은 상권이 집중화되면서 타 외곽 지역에 있는 창원 기존에 있는 상권이 아마 몰락할 가능성이 너무 크다. 새로운 시장님이 오셨는데 저희 또 급하다고 저희가 당장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닌 것 같다고 해서 내부적으로도 우선 좀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찬성 비율이 반대 비율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았습니다. 최종 3차 조사에서 찬성 비율과 반대 비율의 차이는 더 커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는 창원시장으로서 공고문에 담긴 창원 스타필드 입증에 대한 시민 참여단 의견을 전수하겠습니다. 네, 앞서 화면에서도 봤지만 이 찬반 갈등이 참 격렬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몇 달간 좀 더 극심했던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어요? 뭐 이제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어떻게 될 것이다라는 찬반 입장에서 항상 하시는 말씀들이 있죠.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이게 경제 유발 효과가 있다. 뭐 고용도 창출이 되고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고 또 나오는 얘기 중에 제가 이제 보다 보니까 좀 웃지 못할 이 기대 효과가 또 주변의 부동산 값이 오를 것이다. 뭐 이런 것도 있어요. 반대로 이제 반대하시는 쪽에서는 당연히 제일 첫 번째로 나오는 게 골목 상권이 다 죽는다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지역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리고 고용이 많이 유발된다고는 하지만 대부분의 고용이 비정규직이다. 그러니까 질 낮은 고용이 증가할 뿐이다라는 얘기가 있고 또 이제 여기서 창출한 부가 거의 다 이제 서울 쪽 수도권으로 다 가지 지역에서는 돈이 돌지 않는다라는 그런 반대 의견도 있죠. 그 허성무 시장은 후보자 시절부터 계속해서 끊임없이 스타필드 입점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표명을 했고 당선 이후에도 그런 입장을 계속해서 견지를 했거든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성무 시장이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이런 이 갈등사 같은 경우 심한 갈등사 같은 경우 그 시장의 소신대로 뜻대로 사업을 진행하기는 좀 쉽지가 않다. 그렇기 때문에 공론화 과정을 거쳐가지고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내는 게 맞다고 본다. 설령 그 찬성이 나오더라도 뭐 그 공간을 시장은 따라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아마 그 스타필드 입점을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 공론화 과정도 순탄치가 않았던 게 처음부터 엄청 시끌시끌했어요. 저기 이제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저기 시가 그 부지를 팔고 이렇게 스타필드 들어오는 거를 좀 요청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금으로서 이제 이 공론화 과정을 거친다는 것은 조금 우선되는 그런 점이 있고 다만 이 허성무 시장이 이 시장 출마 당시에 좀 반대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풀어나가는 이 고육지책 속에서 그 중소상인들 반대하는 골목 상권의 피해 이런 것들이 그 원성을 좀 피해가는 그런 도구라는 그런 비판도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다.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첫째는 이제 뭐냐면은 스타필드 입점 찬성 반대를 다루는 과정에서 과연 그것이 교통 환경 문제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또는 상권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시정연구원이든 경남발전연구원이든 뭐 이렇게 밝혀놓은 게 없어요. 자료가 없습니다. 타 지역 사례는 있지만 경남의 경우에는 스타필드의 입지 장소 자체가 다른 지역 달라서 굉장히 시내 중복판에 있기 때문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인데 그에 대한 연구 결과 없었거든요. 그래서 반대 측에서는 교통과 상권 영향 실태 조사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한 2개월 동안 좀 연기가 됐었고요. 그다음에 다른 문제는 이제 시민참여단 결정을 하는 이제 시민참여단의 구성 분포 문제 갖고 이제 갈등을 빚었습니다. 그때도 반대 측에서는 원전 신고리 원전처럼 1대1로 해서 이 문제를 의견 분포를 가지고 그 안에서 설득이 되느냐 안 되는지를 따져야 되는 문제인 것인데 처음 시작할 때부터 찬성이 50%, 반대가 30%, 유보 20% 갖고 만약에 공론화위원회 해서 결론은 그럼 뻔하게 날 거 아니냐. 그래서 네. 마지막에 반대 측에서는 소통협의에 불참을 했던 것이죠. 그러나 이제 전체적 결과를 놓고 봤을 때는 또 양비로 있는 것 같아요. 한쪽에서는 뭐 성숙한 민주주의였다라고 얘기하는 반면에 한쪽에서는 처음부터 반쪽짜리 결론을 갖고 밀어붙인 거 아니냐. 근데 아직까지도 이 문제는 논쟁이 해소되지 않은 채 남아 있습니다. 지금요. 그러니까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결과 뭐 입점이냐 입점이 아니냐도 중요하지만 이 공론화 과정을 보면서 처음 겪었잖아요. 의견이 분분합니다. 변호사님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사실은 우리가 선거로 선출한 이 선출직에 있는 이 우리의 대표자가 정치적으로 어려운 문제를 사실은 자신의 역량으로 풀기가 어려울 때 이거를 어떻게 보면 공을 넘기는 걸로 혹은 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이걸 사용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양날의 칼처럼 보이거든요. 이런 제도가. 네. 그리고 특히나 공론화 또 수기 제도 혹은 공론화라는 걸 거치지만 결국은 마지막에는 다수결로 결정을 하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결국은 다수결의 원칙으로 이렇게 결론이 나면 사실 소수자를 보호하는 게 어떤 정책 입안자의 그 역할이라면 그런 거는 오히려 다수결의 원칙에 숨어서 방기할 수 있는 위험한 제도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공론화 제도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담보가 돼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공정성하고 중립성이 담보가 돼야 됩니다. 이 공정성하고 중립성에는 뭐가 포함이 돼 있냐면 사회적 약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정하는 역할까지가 포함이 돼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담보되지 않으면 공론화는 실패할 가능성이 꽤 높다고 보고 그다음에 그 주요 선진국들 공론화장을 제도해 가지고 이미 전부터 이제 오래 전부터 그 사회적 갈등을 미리 예방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좀 늦게 시작했는데 그나마 저는 출발을 했다. 그나마 수준이지만 출발을 했다는 데서 좀 높게 평가를 하고 싶고 또 우리가 지금 민주주의가 더욱더 더 민주주의가 성숙되게끔 그러니까 수기민주주의로 가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보시면 저는 뭐 이 제도가 나름 좀 괜찮지 않느냐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럼 교수님 말씀대로 공정성과 중립성은 이번 과정에서 좀 지켜졌다고는 보세요? 저는 그 석 의원님하고 조금 의견이 좀 비슷한 그런 견해를 갖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이제 그 쉐어를 나눠야 되는데, 예. 그러니까 50, 30, 20으로 갔다는 자체는 좀 뭔가 좀 잘못되지 않았냐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공론화 문제에 대해서 약간의 비판적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70%의 시민이 찬성해도 30%의 반대하는 시민들의 의견이 10년 뒤에 더 올바를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그것은 누가 시민들이 결국 시장을 뽑아준 거잖아요. 시장의 정치적 판단이 그만큼 멀리 보는 시각에서 판단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공론화위의 논의 자체는 참고용이고 권고사항일 뿐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공론화위원회를 둘러싸고 이제 몇 가지 아주 나쁜 유형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하나는 뭐냐면 이제 골치 아픈 문제를 시민들에게 떠넘기는 거예요. 그 떠넘기는 책임 방기형이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정책 결정자라서 결정을 못하는 게 결정장애. 예? 이런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공론화위원회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이 공론화 범죄형입니다. 이 지방자치단체장이 공론화 과정이 설사 중요하고 의미 있다 하더라도 이 세 가지만큼은 해서는 안 되는데 이번 창원시 공론화 과정이 과연 이 영역 밖에 있었던가 안에 있었던 건 한번 성찰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아직도 우려의 목소리는 큽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소상공인들의 반발이 큰 만큼 창원시가 대책 마련에 좀 적극적으로 그리고 정확하게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지난 7일에 창원시가 스타필드 관련한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화면 보시고 논의 이어가겠습니다. 앞으로 창원 스타필드 입증에 대한 교통영향평가, 건축허가, 대규모 점포 등록 등 행정 등위는 법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들을 엄격히 적용하여 진행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역 소상공인과의 상생 협약을 엄격하게 검토하여 허가 여부를 최종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신세계 프로퍼티는 다음 사항들을 반드시 이행해야 할 것임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히는 바입니다. 첫째, 실질적이고 실현 가능한 상생 협력 방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둘째, 교통 영향 평가에 근거한 주변 교통 문제를 확실히 해결해야 합니다. 셋째, 현지 법인화와 100% 지역인재 채용에 대한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넷째, 지역 생산물 판매를 의무화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신세계 너네가 들어오긴 들어오는데 앞으로 해야 할 일 정말 많아. 안 지키기만 해. 지금 이걸 상당히 세련되게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게 신세계 측에서 받아들일까 하는 문제와 뭐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협의가 잘 안 되면 뭐 시가 또 제재를 하고 좀 나서야 되는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이게 순탄치만은 않다는 것이 이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51층 이상이라든지 20만 평방미터 이상은 건축 허가를 도 건축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도에 이제 그거를 거쳐야 되고 도의사 사전 승인을 받은 이후에 스타필드가 지역 상권 아까 창원시장이 이야기했듯이 이 협력 관계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마지막으로 그것을 제출했을 때도 예. 창원시가 다시 또 조정할 요구를 할 수가 있고 또 상생 협력 관계를 중소상인들하고 이 협약서를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돼야 이를 허가로 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 속에서 우여곡절이 난간이 좀 많이 남아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창원시장께서도 저기 분명히 요구를 했지만 그중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제가 보는 것은 법인 현지화를 반드시 관철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결과를 봐서 허성무 시장이 뭐 웃는 이런 이제 형국이 됐는데요. 신세계 프로퍼티의 스타필드 쪽이죠. 신세계 프로퍼티에 제시한 4가지 조건은 크게 신세계 프로퍼티로서는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저거보다 더 훨씬 더 강한 그런 조건을 걸었어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예를 들어서요? 저는 뭐 기본적으로 신세계 이마트, 신세계 재벌 이마트는 이런 중소상공인과의 관계에서는 믿을 수 없는 그런 집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미 예. 약속을 몇 번 파기했던 사람들이거든요. 지난 그 2018년 9월 5일 날 중소상공인들하고 그 이마트하고 협약이 있었습니다. 무슨 협약이냐면 이제 노브랜드 대동백화점 노브랜드에 협약을 하면서 그때 이제 중소상공인 양보를 했거든요. 양보를 하면서 이제 제2호, 3호의 노브랜드점을 만들 때는 동의해야 한다라고 했는데 소리 소문 없다가 벌써 2019년 4월 26일 날 진해에 지금 용원점에서 개점을 했습니다. 노브랜드를. 또 10월 19일 날 또 공고 상태예요. 진해 자원점 또 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뭐 신세계 스타필드를 내부를 뜯어보면요. 신세계 스타필드가 지난 그 10월 7일 날인가 8일 날 국정감사 때 밝혀진 일인데 신세계 스타필드가 입점한 임차인한테 계약관계이면서 완전 갑질을 행해갖고 공정거래위원회 지적을 받은 상황입니다. 11월 달에 이제 뭐 강하게 징계를 받을 건데요. 내용이 뭐냐면은 임차인에게 수수료를 받는데 임대료가 이제 매출이 많을 때는 변동 임대료를 적용하고 매출이 적을 때는 기본 임대료를 적용하고 해서 임대료가 높은 방향으로 이 임차인들을 착취하는 구조에서 계약을 맺고 있었단 말이죠. 이 전반적으로 봤을 때 과연 신세계 프로퍼티가 중소상공인들에서 그런 어떤 긍정적인 시그널을 줄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회의적입니다. 제가 볼 때는 창원시장이 제시하는 4가지만 제대로 지켜지면은 괜찮다는 생각이 들고요. 첫째는 상생협력 방안. 여기서 얼마든지 중소상인 공공상권을 살리는 방안들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예. 지켜진다면 두 번째로 교통영향평가. 저기 들어섬으로 인해가 교통이 상당히 체증해서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이 교통영향평가를 제대로 한다고 한다면 그 문제가 해결될 수가 있고 현지법이나 이 돈을 벌이가 서울로 다 가져가잖아요. 그 세수를 현지법이나 하면 그 세금이 우리 창원 쪽으로 들어옵니다. 경남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해결이 될 수 있다 보고 그다음 4번째로는 지역 상품을 그게 반드시 진열을 하고 팔아라. 요 4개만 제대로 지켜진다 하더라도 뭐 반대에 있다 손치더라도 다수의 주민들은 뭐 잘하고 있다, 박수를 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창원시도 이제 스타필드에서 가장 강력하게 요구하는 게 현지 법인화를 해라. 예. 거든요. 그러니까 대형 유통업체는 지금 지점하고 법인이 2가지 형태로 있는데 대부분 다 지점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지점이 많은 곳은 확실히 돈이 지방에 머물지 않고 돌지 않고 서울로 유출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이렇게 보고가 되고 있는데 전북 같은 경우 보면 연간 1조 이상이 서울로 이렇게 유출이 된다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제 부산발전연구소도 이와 관련해서 이제 한번 연구 용역을 진행을 했는데 부산 같은 경우 지점을 현지 법인으로 전환을 하면 연간 약 3조 가까이 예, 그 직간접적 그 효과가 이렇게 나타난다고 해요. 그래서 이 법인화 되면 참 좋을 것 같고 이것도 이제 최소한의 조건이죠. 근데 이 그 스타필드뿐만 아니라 우리 그 도내에 있는 대형 유통업체를 쭉 보면 백화점을 비롯해서 한 40여 개가 되는데 법인화가 된 곳은 2군데밖에 없습니다. 전부 다 지점 형태로 있고 그러나 현지 법인이 된다면 일단 이제 독립적인 경영을 할 수 있으니까 이런 게 이제 지역 경제에 어느 정도는 좀 도움이 주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은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역 인재를 채용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지역의 그 협력 업체를 육성할 수도 있고 지역 생산품을 더욱더 더 많이 납품받아 가지고 매장에 진열을 할 수도 있고 그런 측면에서도 도움이 되고 그다음에 그 주거래 은행을 지역 은행으로 또 이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다면 그 지역은행이 이제 돈을 예치를 하게 된다면 그 지역 자금 유동성을 충분히 높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최소한의 조건 중에 하나가 현지 법인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지금 어쨌든 4가지 조건은 사실은 기정사실화 하면서 이걸 받아들이면 용인할 수 있다 이런 개념인데 저는 그렇게 하는 순간 스타필드의 꼼수에 말려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입지 선정 문제부터 다시 검토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입지 선정에 대해서 만약에 입지 선정에 대해서 현재 있는 중동 유니시티 쪽으로 온다고 하더라도 이런 조건들을 하지 않으면은 그 부분에서 건축가로서는 시장으로서는 할 수 없다라고 이런 거 명확하게 해야지만이 사인을 분명히 주는 거죠. 신세계 지금 프로퍼티 같은 경우에는 A 플랜, B 플랜, C 플랜 다 놓고 연구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4가지 부분들은 입점을 기정사실한 듯한 느낌이라서 저는 상당히 못맞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저도 걱정이 되는 점이 이게 감시자들 계속 진행을 하면서 느끼는 게 뭐 민간 기업, 대기업이 지역에 들어와서 어떤 약속을 하는데 그 약속을 과연 잘 지켰느냐. 유야무야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너무 많이 봤고요. 행정은 왜 이랬냐 계속 하는 게 그 비판인 건데 그래서 이번에는 좀 다른 선례를 남겼으면 좋겠거든요. 소상공인 보호책 마련하면서 구체적인 방안을 좀 조언을 해주신다면요. 사실 노브랜드 얘기를 잠깐 하셨잖아요. 그 노브랜드 입점할 때 제가 그 앞에 가서 시위도 하고 했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말씀하신 그대로예요. 그때 여기만 들어오고 안 들어올게 분명히 그렇게 해서 상생협약했거든요. 그런데 그 뒤에 손바닥 뒤집듯이 이렇게 뒤집었어요. 그러면 그런 상황이면 사실은 시에서 이거를 뭐 그 신고가 들어가면 이거 적극적으로 고민을 하든지 반려를 하든지 고민을 해주셨어야 되는데 과연 그런 행정을 했는지가 좀 의문스럽고 그리고 지금 스타필드가 들어온다고 하면서 뭐 상생 협약이든지 교통 문제 이런 거 약속을 했을 때 이행하지 않으면 어쩔 건데요. 이행하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강제할 방안이 없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거 이행하지 않았을 때 줄 수 있는 페널티에 대해서도 이제 항상 시에서 그걸 염두에 두고 협약을 다시 그 허가 과정에서 그거를 조건으로 달든지 그러니까 법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페널티를 분명히 넣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골목상권 계속 얘기를 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는 결국 소비자는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게 마련이니까 반대로 시에서 이 골목 상권이라든지 기존에 형성돼 있는 상권을 쉽게 말해서 소비자들이 선호하게끔 하는데 얼마나 많은 인프라를 투여를 했는가라는 것도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단순히 이거를 뭐 그냥 스타필드하고 협상하는 걸로 끝낼 게 아니라 그 전통 시장이라든지 기존 상권을 소비자들이 훨씬 좋아하도록 또 이런 복합 쇼핑몰이랑 비교해가지고 어떤 경쟁 우위를 가질 수 있도록 좀 적극적인 투자를 해주시라. 그거에 대한 방안은 사실은 시에서 내놔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도 그걸 고민해 주셔야죠. 저는 이제 스타필드 입점 문제가 소상공인만의 문제라고는 보진 않아요. 저는 또 어떤 시각을 갖고 있냐면 이 스타필드 입점 문제를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한번 바라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는데 이제 창원시가 내년이면 이제 통합 10주년이거든요. 그러니까 통합이 될 때 시민들이 가장 바랬던 게 뭐냐면 그 지역 균형 성장, 지역 균형 발전이었습니다. 마창진이 다 더불어 다 잘 살았으면 좋겠다는 거였는데 그러나 시간이 점점 흐를수록 구 창원 중심으로 이제 발전이 이어가고 있고 뭐 이와 관련해서 이제 도심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마산과 진해의 발전은
더디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스타필드가 입점할 경우 지금 이제 마산 산호동에 그 소재한 위치한 신세계 백화점이 문을 닫을 가능성이 저는 꽤 높다고 봐요. 그리고 이게 나아가서는 마산 합성동 상권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꽤 높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합성동은 젊은 세대들이 많이 이용하고 자주 찾는 곳이거든요. 근데 이 그 젊은 세대들이 합성동에 안 있고 이제 신세계 스타필드로 가버리면 합성동 상권까지 다 무너지게 되는 거죠. 이런 점을 좀 창원시가 좀 충분히 고려해가지고 뭔가 좀 지역 균형 발전, 지역 상생을 좀 도모할 수 있는 그런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이번 기회에 좀 만들어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근데 획기적인 아이디어는 이제 수십 년 동안 봐도 없었는데요. 제 생각에는 지금 다들 이제 시민 여러분이 골목 상권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문제 있다 하잖아요. 이제 골목 상권이 없는 데로 가면 되잖아요. 골목 상권이 없는 데로 가서 돈을 그만큼 벌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신세계 프로퍼티는 이미 돈을 벌었습니다, 지금. 2016년 4월 달에 저 부지를 만 300평입니다. 딱 1,300평인데 거기서 750억 원에 샀는데 750억 원 다 준 게 아니고 450억 원 줬어요. 아니, 남아 있습니다, 아직까지. 450억 원 줬는데 지금 땅값이 얼마냐면은 2,100억입니다, 이거. 그러니까 지금 시세책만 하더라도 벌써 1,300억이 남은 상태입니다, 이미. 그러면은 신세계 프로퍼티는 지금 거기다 안 줘도 시간을 더 끌어도 시민들은 지라고 요구할 거고 찬성률은 높으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도 자기는 여론 타고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만약 이 입지 문제가 골목 사건이 아닌 다른 데 가더라도 아마도 창원시장으로 봤을 때는 옮기는 조건에서 유리한 조건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B플랜이거든요. 뭐 C플랜도 있을 수 있습니다. 신세계 프로퍼티는 다양한 고민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 다양한 고민을 정확하게 어떻게 제어할 것인가의 문제의 관점에 있어서 이 문제를 바라보지 않으면은 여전히 상생의 문제, 뭐 협약의 문제, 이런 또 장기술의 문제를 또 이거 몇 년 전에 있었던 일들이 반복되지 않겠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기대와 우려 속에 3년간 포류하던 창원 스타필드 운명이 드디어 결정이 됐습니다. 이제는 찬성 반대의 논리나 정치적 접근이 아닌 소상공인과 어떻게 상생을 할 것인지를 먼저 그리고 깊게 고민을 해야겠습니다. 창원시와 신세계가 앞으로 보일 행보, 감시자들이 하나하나 놓치지 않고 끝까지 감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